네. 5조 2천억을 삭감했으면은 이거 객관적으로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여당이 이긴 겁니까? 야당이 이긴 겁니까? 저는 뭐 여당이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반대로 제일 재미 본 분은 누구고 제일 손해 본 분은 누구예요? 저렇게 통과되면? 이게 뭐 역시 이제 재미 본 것은 여야의 실세 의원들이죠. 크게 보면 복지 예산 좀 깎고 SOC 예산이 좀 늘었죠. 그렇습니다.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예. 삭감이 되고 SOC 쪽이 비슷한 규모로 또 그럼 늘었습니다. SOC 예산 늘었다고 보면은 결국은 지역구 의원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. 그렇죠. 지역구 의원들 뭐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늘었고 이게 통계해 보니까 한 이른바 쪽지 예산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을 한 예산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던 예산안이 한 19건으로 해서 1,070억 정도 늘었습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순전히 쪽지 예산인 거죠. 민원성 예산인 것이고. 그것도 솔직하게 좀 물어볼게요. 네. 누구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? 제일 많이 늘은 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예산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김성태 원내대표 568억 3,800만 원. 강서잖아요. 네, 강서. 서울 강서 지역구에 김성태 원내대표 지역구 SOC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다. 여기에 이제 그 9호선 증차 예산이 한 500억 들어가요. 이제 서울시 예산 들어간 걸로 되는데 숫자가 좀 늘어날 측면이 있네요. 그거 빼고 이제 순수 지역구로 치면 한 68억 정도 되는데 어쨌건 전체로는 한 56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세종. 세종. 전체 여기도 이제 국립 세종수목원 조성 예산 포함해서 한 전체 한 271억 1,3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이해찬 대표 나오고. 지역구인 세종시 신규 예산 편성이 좀 늘었다라는 데 있어서 뭐 여야에서 딱히 이견을 제시할까 싶기는 한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두 분 부대변인한테 좀 여쭤보죠. 실세 중진들이 제일 재미 봤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세요? 당내에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?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? 대답하기 곤란하신 질문이라 죄송하긴 합니다. 당연히 당연하지는 않고요. 예. 그렇지만 이제 모든 이런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뭐 그것을 저는 두둔하거나 당연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집에서는 뭐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자기가 그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지역구를 자기가 맞는 사람으로서 안 가져가면 정말 좋을 텐데 그 유혹을 벗어나기 힘든 게 정치는 현실입니다.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당장 지역구 구민들이 왜 지역구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어떤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. 또 실제로 아까 얼핏 뭐 김성태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 지하철 9호선 전체의 지하철 예산이지 어떤 개인의 지역 예산은 좀 듭니다. 이번에는 많이 우리 당 쪽에서 많이 했던 의원님들께서는 SOC 예산을 많이 늘린 거예요. 그래서 SOC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도 당연히 관련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체 SOC 국가의 어떤 기반을 높이는 성장 잠재를 높이는 이런 쪽에 염두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야당이 저 선심성 복지 예산 좀 줄이고 장기 발전을 위한 SOC 투자들을 늘리자라는 주장은 일관되게 해오기는 했어요. 그 사이에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어느 지역구가 제일 많이 강나 따져봤더니 김성태 원내대표 쪽이 제일 많더라. 그래서 아이고 이게 실세들이 역시 실세는 실세구나. 야당도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입장 어떠세요? 복지 느리고 SOC 느렸다. 이 방향은 잡았습니까? SOC 늘린 부분은 아마 뭐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해 온 부분이고요. 아마 뭐 지금 건설 경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 예산 20% 이상 정도다 얘기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경제 살리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예산 부분은요 이런 면도 있습니다.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정한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챙겼냐 이렇게 나오겠지만요.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합니다. 우리 지역에 그래도 예산을 많이 땡겨왔으니까 우리 의원이 힘을 썼다.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오히려 이 언론에서 보기에는 비판적으로 보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이런 뉴스가 나가면 우리 지역의 의원이 굉장히 할 일을 했다. 오히려 제가 보기엔 선거운동을 해주는 측면도 제 있습니다.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여야 실세들 중에 이해찬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역구 예산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. 국민적 비판이 큽니다라고 자꾸 여기서 떠들수록요. 항의 절대 안 합니다. 왜냐하면 두 분들은 지역에서
저희가 이렇게 얘기할수록 칭찬받거든요. 맞습니다. 보통 이 정기국회 끝나면요, 그 지역 의원들이 내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해서 문자도 돌리고 또 정책 홍보도 하고 막 뿌리거든요. 벌써 자기가 막 나눠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런 면이 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정치 이중성, 지역 구민, 지역 주민 원래는 국회의원이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그렇죠. 지역에서 선출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거죠. 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. 그 이외에도 쭉 표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뭐 결국 여야 중진 의원들 지역구 쪽으로 이 예산 편성이 좀 쏠린 측면은 분명히 좀 있어요. 그렇죠.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결위 같은 경우도 안상수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도 한 58억 정도 저기 했고 뭐 결국 도로, 철도, 교량이네요. 그렇습니다. 큰 SOC 덩어리 보니까 지역 SOC라는 게 뭐 빤한 거죠, 사실은. 그리고 이제 그에 딸린 이제 SOC 도로가 하나 깔리면 그에 딸린 각종 사업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나름대로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눈에 딱 보이는 성과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저 달이 내가 나왔다 홍보하기 딱 좋은 거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쪽지 예산 그거 있지 않습니까? 소소위에서 논의했다는 전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들어있지 않던 예산들이 통과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관행을 하고 뭐 넘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 예산 부분에서도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. 그 부분은 뭐 회의록이라든지 아무런 기록이 사실은 없고 그냥 거기서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소소위라는 게 예결 소위에서 하다 안 되니까 소소위로 쪼개서 보내는데 이게 정말 작은 이 소위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서 영구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이 알 도리가 없죠. 그렇죠. 보통 예결위원 예산 심사하는 게 이제 여야 의원들이 15명이서 예결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그중에 이제 여야 간사와 예결위원장 해서 한 3명이서 그냥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의 또 다른 소위를 만드는 그런데 그 회의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. 근데 뭐 여기에서 오가는 돈이 기본 단위가 100억이죠. 그러니까 기본 아까 100억 밑으로는 여기서는 아예 따지지도 않잖아요.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한 700억 정도 됐습니다. 예산 규모가.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,070억으로 나오거든요. 건수는 줄었는데 규모는 더 커졌어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투명성, 견제 장치 이런 부분이 좀 확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요 관행 좀 두 분